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어제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고 또 오늘이 미국 시간으로 보자면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대대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고 또 월요일에는 사이버 먼데이 또 온라인상에서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이 훈풍이 될 수 있을지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래도 FOMC 의사록 이야기 하고 가야 될 텐데 네네. 의사록이 좀 훈풍이 됐습니다. 지금 네. 12월 14일인가요? 열리는 맞습니다.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75.8%가 지금 나오고 네네. 있더라고요. 이 정도라면은 무난하게 넘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속도 조절 이슈로 예. 증시가 계속 이제 위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속도 조절이 증시의 호재성 재료로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감소할 거다. 왜냐 그동안에 거의 사실상 네. 저희가 10월 달부터 계속 반영을 해왔고 11월 FMC 의사록에서도 사실상 방점을 찍으면서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속도 조절의 이슈가 이제 증시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앞으로는 과연 최종 금리가 얼마나 될지 네. 이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최종 금리가 지금 연준 정책 금리 기준으로 5.0%가 될 건가, 5.25%가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도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격화할 수 있는 본격화되는 시기는 12월 FMC에서 연준이 내년도 금리 전망치, 점도표상으로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격화 여부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속도 조절은 이제 재료로서 영향력이 약해졌다. 앞으로는 최종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 논쟁들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12월 14일 전에 미국에서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되고 네. 이럴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물가는 내려가긴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예측력이 가장 높은 클리블랜드 연의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은 7.6%로 지난번 10월 달에 7.7%였으니까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는데 저희는 항상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전월에 비해, 전년 동월에 비해 내려갔냐 아니냐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그렇죠,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네. 이건데 지금 살짝 불안한 거는 다들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치 자체가. 그랬는데 만약에 7.8, 7.9 나오면은 한 번 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직후에 FMC가 있는 만큼 저는 지금 분위기를 한번 좀 조명을 네. 해보자면은 증시 분위기는 좀 양호하게 당분간 흘러갈 것 같아요. 대신에 12월 중순부터는 이 CPI와 FMC 이벤트를 소화해야 되는 만큼 그때부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험 관리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가지수 그리고 또 FOMC 회의를 전후해서는 네.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최종 금리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최종 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될 것은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이거 너무 섣부른 전망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한 12월 FMC 빠르면은 12월 FMC 네. 내년도 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1월 FMC나 내후년 2024년 1월이나 3월 FMC 네.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관건이 되는 것이 모두 미국의 경기 침체 네, 문제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지, 네. 경착륙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아직은 시장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연말에 소비 시즌도 지금 다들 조금씩 더 기대를 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과거부터 올해 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도 1월 넘어가면서부터 미국 데이터들 대표적으로 ISM 지표나 고용 지표 같은 것들도 금이 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이 가는 시기가 한 1분기, 2분기 사이부터 네. 좀 심화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시장에서도 과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아니면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냐 이 논의가 좀 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는 그러한 논의들, 불확실성, 논쟁들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증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이 이렇게까지 엇갈릴 때가 과거에 또 있었나 싶을 아니요, 정도로 저희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진짜 되게 그렇죠. 오랜만에 예. 보거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상반기는 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동성 장세를 위한 조건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저하고 그렇다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조정을 받고 갈까요? 조정은 받긴 네.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지난번에 9월 30일에 기록했던 코스피 2150선 연저점을 깨는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네. 2200선 좀 중반대에서까지는 그 가격을 밀릴 가능성을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타이틀로 걸었던 것이 또 연말 쇼핑 시즌 아니겠습니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실제로 미국에서 뭐 베스트바이를 필두로 해서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양상이 이번 주에 나타났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훈풍의 정도는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는 그 중립 이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뭐 소매 유통업체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소매 유통업체들이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같은 그렇죠. 섹터에 예. 있다고 하더라도 대신에 미국 소매 유통업체에서 팔리는 한국산 제품들은 주가가 좋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네. 뭐 가전, 뭐 LG전자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가전 업체들, IT 네. 업체들의 주가는 그 과거의 패턴을 놓고 봐도 그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 뭐 5년 동안에 그 증시 패턴을 보면은 그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 IT 업체들의 주가가 네.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개별 이슈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경향 자체는 이들도 단기적으로는 해먹을 만한 구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인 단어를 쓰셨네요. 아무튼 뭐 전기, 전자 쪽에 특히나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요즘에 조정을 꽤나 받았고 소외가 된 네. 업종이었는데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약간 있던데요. 네, 화물연대 맞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그냥 그 테마성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몇 개월째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은 뭐 예전에 뭐 미국이나 중국의 공급난 물류 대란처럼 전반적인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그 물류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변동성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테마단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 전반적인 증시에 미치는 코스피 주가나 전체 코스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그래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 게임주 아, 컨텐츠와 그쵸. 관련된 네. 종목인데 게임주는 아주 빅 노이즈가 발생을 했어요. 네,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네,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위메이드 맥스뿐만 아니라 게임주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이미 일어난 현상이고 뭐 하한가도 몇 개는 기록하고 있는 그렇죠, 만큼 예. 센티들이 많이 좀 붕괴가 된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저기 보시 다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호인 시장의 재료가 덜 묻은 게임주들 뭐 있다고 보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 주들은 오히려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지금 센티 같은 경우는 한동안 괜찮았었잖아요. 뭐 네, 사우디의 맞아요. 투자 스토리도 굉장히 좋았고 중국의 한한령은 뭐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게임주 성장주들의 센티먼트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살짝 붕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NFT나 메타버스의 색깔이 덜 묻은 게임주들 네.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주가 조정을 통해서 모아가는 매수 기회로 삼아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도 요즘 한 드라마의 선전으로 인해서 많이 그렇죠. 올라왔어요. 근데 네.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네. 있거든요.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인가요? 아니면 컨텐츠도 지금 테마성으로 그냥 반짝했다가 만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는 좀 반짝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컨텐츠냐 게임주냐 뭘 조정 시 매수할까 태기를 놓였을 때는 예. 저는 게임주 그나마. 쪽, 네,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게임주보다 더 나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내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아마도 여기 나오신 분들의 뭐 열의 9분들이면 다들 뭐 저도 그렇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네. 그거 말고도 상반기 때는 중국 쪽에 대한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위안화 강세 전환 여부 또 중국의 리오프닝 재개로 인한 수요가 되살아나면은 네. 중국산 원재료 가격들이 좀 반등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철강업체들도 한번 상반기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경기 방어주는 지금 그 포트의 상당 부분 좀 들고 가야 된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대표적으로, 예. 뭐 음식료가 대표적이겠죠. 또 편의점과 같은 주들도 예. 그 경기 방어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지 전략으로서 포트의 일정 부분 편입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네.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항상 제일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맞아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2,400선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이거를 과연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는 반등이냐 아니면은 이제 팔기 위한 반등이냐 이 두 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팔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추격 매수는 조금 그 자제를 해야 된다. 전반적인 지수 단선 대신에 아까 잠깐 뭐 게임주들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정 재료로 네. 인해서 돌발 악재로 인해서 같이 동반 약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은 매수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